예, 악수하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오니 취재진 여러분께서는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이 자리는 이 정비 사업을 현장에서 이끄시는 리더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 각 구역마다 아마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있고 그 여러 장애물들을 헤쳐나오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노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비사업연합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공유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나 구청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이 돼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맙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른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통해서 이 조합 설립 단계까지 한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것을 2년 6개월 정도로 줄여서 아마 많은 구역에서 뭔가 이 모임이 만들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누가 뭐래도 아마 피부로 실감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그 단계가 이제 지나서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라고 해서 불필요하거나 뭐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절차들은 통합을 해서 되도록이면 절차를 줄이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것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18년에서 20년, 평균 내면은 18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줄여서 12년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얼마 전에 발표한 걸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는 한 6년 6개월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어서 어떻게 불필요한 기간을 줄여내고 최대한 빨리 관리 처분 인가 또 이주 착공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항 중이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상당히 좀 뭔가 묵직한 두려움이랄까요, 걱정이랄까요, 아마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본의 아니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요소들을 저희보다도 더 잘 실감나게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걸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사실 세간에서는 이 정비 사업을 그들만의 일이다, 관심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여기에 이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실은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 신규 주택, 신축 주택의 숫자가 꾸준히 유지 관리가 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가장 큰 토대가 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이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져서 들어가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계시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신규 물량, 추가되는 물량 관심이 많고요. 또 그 과정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 이것도 서울시의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집도 신축주택이지만 공급되는 신축주택 숫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그 자리로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감으로써 빈 주택이 생기면 또 그 구축주택에 살던 분들이 들어가고 난 자리에 그 뒷부분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고 또 그 빈집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면서 이 주택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나 높이 제한을 푸는 것으로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분담금 부담이 걱정이 좀 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분담금 액수가 아무래도 늘어날 거고요. 특히 강북 지역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 아마 강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상당히 지금 마음들이 무거워지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대출 제한 조치가 있을 때도 그 직후에 2주를 앞둔 단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거든요. 2주 지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고,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되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서 준비했던 이런 속도를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마음이 몹시 무겁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어진 환경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여러분이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갈등은 속도를 더디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불필요한 갈등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고 해서, 오늘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 이제 이번에 마련된 이런 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을, 또 갈등 요소들이나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들이나 자금 마련에 경색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해서 여러분 원하는 시점에 착공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그 혹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오늘 인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 40년 된 3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한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울먹였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가 2년 동안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단 한 번도 외출을 못하고 감옥살이처럼 방 안에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모실 때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쐬어졌다는 것이 한이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만 있어도 휠체어를 밀고 산책도 하고 이웃과 인사도 나눴을 텐데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는 명절 때 손주들이 놀이터가 없어서 방 안에만 갇혀 있다며 굉장히 씁쓸해 하셨어요. 주거 환경 개선이 이렇게 시급한 이유는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아이들이 뛰놀 공간이 없는 손주 세대, 그리고 주차난, 침수, 노후화, 쓰레기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까지 모든 불편이 이웃 간 갈등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 이전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존엄한 생활 공간을 지키기 위한 문제인 것입니다. 노후주택 거주자는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는 저소득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재개발을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행정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저는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입니다. 그런데 10월 15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은 부동산 시중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게 할 우려가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저는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서울의 신속통합계획이라는
혁신적인 재개발 정책에 힘입어 재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부디 서울시의 도심 재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서민들의 꿈을 북돋아주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10월 15일 날 우리 지역의 공인중개사 다 남편 벌이가 없어서 혼자 벌어먹고 사는 소녀가장 같은 사람이에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취득세 8% 맞춘이라고 동분서주 하는 거 보면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이렇게 까만 걸 메고 나온 게 뭐냐, 10월 15일 주택정책의 미래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것 같아요. 하여튼 서울시와 우리가 손잡고 이런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서 서울 시민의 행복의 질을 높여봅시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다음은 이진호 신 회원님들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여서 원래 기념 촬영이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바로 발표와 구역별로 재개발 추진 우수 사례를 우리 회원님들과 서울시에 공유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